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메타버스로 만난 조경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 먼저 정말 짧은 시간 모두 숨가쁘게 달려주신 참여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조경학회 비전플랜위원회 청주대학교 박재민 교수입니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우선 저희 한국조경학회 비전플랜위원회 이유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전진영 교수님, 하한의 서민경 수석님, 느티의 안명준 대표님, 한양대학교 김건우 교수님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저와 함께 세부 프로그램은 이상민 박사님이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 행사 진행에 있어서 저희 중간중간에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신 두 분 매니저분 계십니다. 청주대학교 한재혁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가천대학교 김승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승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 멀리 터키에서 김육한 교수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분을 좀 찾지 못해가지고. 네. 오늘 행사는 보시는 것처럼 진행 경과 경우를 간단히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신 작품이 저희가 좀 많이 제출해 주셔서 간단하게 PPT로 우리 이상민 박사님께서 작품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타버스로 만난 조경에 대한 체험 및 의견 공유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체험 및 의견 공유는 저희가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작품, 여러 참가자분께서 만들어진 작품은 약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식적으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체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 링크를 보내드릴 것이고요. 이후에 제가 학회를 통해서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이 픽업 시간이 있는데 일정이 오늘 사실 원래 1시였다 3시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조경을 상상하라 메타버스로 만난 조경이 시작 배경과 의도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처음에 공모전을 생각하셔서 참석하셨을 텐데 조금 많이 의아해하시고 당황해하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좀 낯설기도 하셨을 텐데 저희가 처음 기획한 것은 저희가 비전 플랜 위원회에서 여기 보시는 3가지 주제로 저희가 사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의 개념 및 정체성, 그리고 조경의 영역성과 전문성, 그리고 미래 환경의 변화, 조경의 대응에 대해서 좀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저는 이상민 박사님과 함께 주제 1, 조경의 개념과 정체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저희가 또 세부 3가지 주제가 있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조경을 상상하라 메타버스 조경을 현재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아마 향후에 저희가 3번째도 있어서 이 부분에도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배경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운영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매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산업화 과정 속에서 도시공원이 등장하고 조경학과와 조경학이라는 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등장한 만큼 21세기 새로운 기술과 급변한 환경 속에서 과연 조경은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엔 점점 이런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현실 공간과 대체되면서 새로운 삶의 장소로 변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는 저는 손으로 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도판 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할 때쯤에는 저는 테이블 위에는 컴퓨터가 이제 놓이게 되었고요. 점점 최근에는 저는 정보와 관련된 BIM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BIM 모델도 조금 지나면 과거의 것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가상과 현실 공존하는 형태로 아마 갈 것이고, 이거는 케이치 마츠다의 어떤 하이퍼 리얼리티에 대한 개념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속에서 과연 조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그 틈과 가능성을 좀 확인하자는데 그 프로젝트의 취지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형식에 좀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장을 좀 마련해 주자는 게 가장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사실 베타 테스트 형태로 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가자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번 결과를 보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논의할 때는 간단하게 같이 우리 젊은 미래 조종가들이 모여서 이런 게다타운에서 같이 회의를 하자라고 진행을 했었는데, 좀 진행하다 보니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저희 조경과 관련된 마노 디자인이라는 업체에서도 실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었고, 실제 요번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EM 디자인이라든가 몇몇 업체 휴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참여를 좀 진행해 주셨고, 실제 EM 디자인 아마 잠시 후에 이제 발표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어떤 메타버스라는 것과 어떤 가상과 현실의 어떤 공존에 대한 것들이 대한 관심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저희가 처음에는 모든 관심 있는 누구나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인원도 사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방식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약 9월 초부터 9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사실 처음에는 참여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공모전이랑 좀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카톡방 등을 개설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같이 좀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품 제작이 9월 20일부터 14일이긴 10월 14일 약 한 5일 정도 됐는데, 실제는 저희가 연휴랑 뭐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를 위해서 약 2주 정도 작업을 진행해 주셨고요. 근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2주 작업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좀 오픈해 둔 상태인데, 현재 저희가 참여자분들은 원래는 저희가 20팀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 40팀 정도 이제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대략 한 10팀 내외로 아마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시상 평가는 저희가 그 비전 플랫 위원회에서 아마 좀 주도적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말 정도쯤 아마 결과를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접수는 40팀, 약 114명 정도가 좀 참여를 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최종 25팀 74분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참여자는 이제 대학교 한 14개교, 초등학교 1개교, 기업을 3개교 했고, 무소속으로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어떤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여자고요. 특히 경북권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부산대학교라든가 계명대 등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도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가 접속 주소인데요. 여기에 이제 아마 다들 낯서실 텐데, 지금 요 주소를 이용해서 이 주소를 아마 웹페이지에다가 복사를 해 넣으시면 실제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통해서 체험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는 이제 공동 작업을 하려고 이제 메인 월드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버퍼링이 많이 걸려서 월드를 좀 현재는 좀 나눠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그리고 이제 메인 월드에서 사실 연결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실 저희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좀 아직은 오류가 좀 많이 있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품 소개를 진행할 것인데요. 이상민 박사님께서 좀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민 박사님. 네, 제 화면을 공유할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공유가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보이세요? 네네. 일단 먼저 저희가 이렇게 되게 준비를 많이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참 많이 배웠던 시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도 안 하는 사람이라 정말로 이런 거에는 문외한인데, 실제로 그래서 오블록스를 접속하는 것도 저로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톡방에서 작업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는 준비 없이 시작했지만 서로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작업하고 또 룰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을 보면서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다 참석하셔서 사실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 설명서를 받았고, 아마 가능하신 분들 이따 9팀 정도는 직접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PT 한 장 정도 내외로 설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두 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이 번호는 저희가 접수 번호고요. 요게 사유 박사님, 네. 지금 웹페이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아마,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지금, 예, 이제 지금 보입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됐습니다. 이제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안 들어오네요. 이 1번은 접수 번호고요. 여기가 제목, 그 다음에 여기는 팀명입니다. 일단 주라기 월드 테마파크를 제출해주신 조사모는 이제 그 주라기 월드라는 우리가 영화 주라기 파크 같은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해 주셨고, 첫 번째로는 휴게 공간과 수영장으로 구성된 공간, 그 다음에 중앙 광장, 그 다음에 초식 공룡이 살고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주차장과 기타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조감도를 보시면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였고, 아마 이 안에 들어가면 어디선가 공룡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게 재미있는 테마파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감상을 하시면, 체험하시면 더 즐거운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미지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 팀이 제출해 주셨고요.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하 속의 또 다른 공간, 하나는 지하 농경지이고요. 제가 주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해 놨는데, 더 이상 빈 땅을 보고 생각할 때는 지났다. 이 지구에 어떠한 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지하나 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세계에 구현하시려고 하셨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형적인 설계로 이 이용자들에게 좋았다라는 평보다는 만났어요라는 평을 듣고 싶다라고 했고, 또 행복뿐만 아니라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위로를 받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 공간에 농경지를 조성하신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세 번째 팀은 킹덤 오브 라퓨타, 그래서 란딘이라는 팀인데요. 이따가 직접 시연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리버 여행기 세 번째 이야기인 라퓨타를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죠. 여덟 번째 팀은 크로노 트리거라는 제목으로 크로노 트리거 팀이 제안을 해주셨고, 이 크로노 트리거라는 게임에 나오는 천공의 섬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글과 사막과 설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 이제 그 폭포가 성에서부터 성 바깥까지 연결되면서 이 각 설산이나 사막이나 정글에서 또 구체적인 아주 재미있는 설치와 구성들로 흥미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9번을 달고 있는 해양 정원의 미래가치 구현이라는 작품을 제출하신 메타버스킹 팀은 이따가 실제로 보여주시긴 하겠지만 바다, 해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조경이 사실은 조경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다른 전문가들과 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조경과 생태 전문가, 해양 전문가, 지질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양 공간을 다루는 그런 접근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을 아주 현실감 있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함께 체험하시겠습니다. 10번째는 잊어버린 버섯동산을 찾아서입니다. 옹기종기 팀인데요. 옹기종기 팀 명처럼 굉장히 옹기종기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주셨는데 아마 동심이 가득한 환타지 세상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개성 있는 버섯들과 또 하늘에 떠 있는 하늘섬들이 들어가서 얼른 보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팀입니다. 조경과 콩나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죠.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를 모티브로 하셔서 오슬로 팀이 제출해 주셨고,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테마로 넘어가면 현실 조경에서 볼 수 없는 불가능한 공간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보시겠습니다. 13번째 사계절 정원입니다.
LABC, 팀이 제가 뭐라고 읽을지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팀이 제출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외부 공간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사계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원을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셔서 봄에는 피크닉, 여름은 물놀이, 가을 단풍, 그다음에 겨울엔 눈의 왕국 이러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해 주셨습니다. 14번째는 시작이란 팀입니다. 시작이란 작품입니다. UFO 팀인데요. 서기 4050년이라는 시간 설정을 가지고 이 지구가 황폐해졌을 때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어떠한 시작이라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거기서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가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하셨는데 엄청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지구와도 유사하지만 또 지구와 다른 그 환경을 설정하고 거기서 공간을 구현하는 모습을 조금 이따 같이 체험하시겠습니다. 15번째는 조경을 형상한 놀이터입니다. 매직 다렌이라는 팀인데 놀이터를 구성하셨는데 우리가 위험하고 그러니까 위험한 요소로서 생각하는 용암을 놀이터의 구성 요소로 넣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화산과 용암을 경관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이것도 역시 이따가 만나보겠습니다. 16번째는 코로나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메타버스 타고 부릉부릉 팀인데요. 제목이 코로나 메모리얼 파크고 팀명하고는 다르게 주제가 굉장히 좀 그 사회적이고 지금의 시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메타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코로나 때문이지만 덕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하는 이의 죽음과 그 헤어짐에 대한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얼 파크고요. 한국 전통 장례 문화를 여기다 담고 또 흰 나무와 또 거목, 그래서 총 25그루의 나무를 심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추모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17번째는 아틀란티스 2030입니다. 제목이 프로틴 바라는 팀인데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셨다고 합니다. 미래 조경의 비전과 창의성, 그다음에 조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경이란 분야를 알려보자. 그래서 해저 도시와 도심 속의 바람길 숲을 조성했다고 하시고, 조금 있다가 실제로 저희에게 보여주실 텐데, 본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아틀란티스 2030을 함께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19번째 가든타운입니다. 스타랜드 팀인데요. 가든타운이란 주제입니다. 핑크색 나무는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셨는데, 놀이터에 있는, 가든에 있는 나무가 그 마시멜로 같기도 하고 인절미 같기도 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따뜻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역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22번째 비대면 휴양지라는 작품입니다. VLA, Virtual Landscape Architect라는 팀인데요. 우리가 지금 너무 여행을 가고 싶어서 해외 휴양지에 대한 그런 동경을 굉장히 뜨거운 열망을 담아주셨습니다. 야자나무, 바나나 나무, 그 다음에 막 정말 출렁이는 수영장의 물들이 정말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데, 얼른 저기 가서 수영을 하고 싶습니다. 23번째 스퀴드 게임 가든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해서 김01Z 팀이, 만들어 주셨고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죠. 게임을 해보시죠. 24번째는 스노우캐슬 비욘드 익스펙테이션입니다. TILM 팀이 제안을 해주셨고, 겨울이라는 계절을 가지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겨울을 초겨울에서부터 우리 봄이 오는 그 시점까지 겨울의 그 디테일한 변화들을 이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해 주셨는데,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겨울이란 풍경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추위 때문에 못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겨울이란 공간을 어떻게 구현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25번째 팀인데요. 겨울의 미로. 마치 꿈속에서
어떠한 환상적인 공간으로 가는 그런 동화 속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환상의 겨울왕국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무적팀인데요. 어릴 적 소설에서 읽었던 그런 세계를, 상상의 세계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저 안에는 사자도 있지만 공주도 있을 것 같고 왕자도 있을 것 같은 저희 시대에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상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26번은 E와 I 그 사이 어딘가 그 요즘에 유행하는 MBTI를 가지고 공간을 구현했는데 이 접근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스카이랩 팀인데요. 외향과 내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간. 또 한편으로는 그 현실의 나와 가상 속의 아바타가 같은 성향을 가졌을까? 이 다른 존재가 같이 만족하는 공간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흥미로운 공간입니다.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7번째 루프가든 파운틴 파고라입니다. 저희가 조경 공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 중에 하나죠. 이 파고라를 주제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편안한 공간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항상 저희가 규제 속에서 무언가를 많이 하죠. 이 파골로 안에는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8번째 동하화원입니다. 벚나무를 중심으로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화원. 그 가상 공간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꾸며서 가상인 듯 가상 아닌 가상 같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 계절이 공존하고 또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는 품종도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동국 조경팀입니다. 29번째 바닷속 모험입니다. 제로인데요. 해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섬을 통해서 육지와 바다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번은 All for You라는 작품이고요. 인셉션 팀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 집 앞마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원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정원이란 공간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흔한 공간이지만 이 안에서의 공간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굉장히 개성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표현들과 또 이렇게 층도 나누고 지금 현실의 개념이지만 비현실적인 그런 정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1번째는 A Connection to Past 타라리아 팀입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를 못 가니까 이 코로나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기차를 타고 고대 그리스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철길에 운행하는 기차를 타면 미래적인 공간에서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33번째는 유관순 열사 가상 추모 공간입니다. 가상의 추모 공간에서 유관순 열사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요. 아마 기억이라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가상의 공간에서 현재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 같고요. 메타오 팀인데요. 소중한 기억은 장소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며 언제나 쉽게 찾아가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가상 공간에서는 항상 기억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조경 원탑 팀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탄소 중립을 가상 공간 안에서 5가지 컨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이렇게 5가지 컨셉을 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너무너무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아서 다 가서 보고 싶지만 지금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되는 팀들이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즐겨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잠시만요. 이어서
메타버스로 만나는 조경 체험과 의견 공유 과정인데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의도는 실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함께 만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채팅이 가능한데 음성이 되지 않다 보니, 저희가 줌을 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팀을 발표하진 않고 신청 팀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셀렉트하지 않았고 자발적 신청을 해주셨고요. 다만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그 랜딘 팀이고요. 그다음에 가천대학교 경희대학교 팀입니다. 김승수, 이명찬, 민세리님 계신가요? 네, 네, 그럼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이 약 5분 정도 진행될 것입니다. 혹시 한 차례 정도 미뤄올 수 있을까요? 접속이 안 돼갖고. 지금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이 로블록스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번 종모전에서 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냐면, 저희가 생각한 조경은 이제 경관을 다루는 학문이 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제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라퓨타 공간을 실제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과 같이 동굴 속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쪽 앞에서 라퓨타 왕국의 전체적인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라퓨타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은 이제 음악이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국에 와서 실제로 저희가 실무 공간에서는 이제 바람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지만, 현재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시각적인 것밖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으로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이제 분위기를 더 강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 있고, 실제로 라퓨타의 묘사는 이제 실용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직각이 벽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건물들 같은 경우도 다 직각이 존재하지 않는 쪽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자연 경관들을 이제 저희가 상상을 해보았는데, 라퓨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우량이라든가 이제 일조량 같은 경우 다 섬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굉장히 쾌적한 자연 환경이 조성되고 울창한 숲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상류층이 있는 저택들과 산책로가 나오는데, 이쪽은 일단 시간 관계상 스킵하고 바로 이제 왕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런 라퓨타에 관한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전시를 해놨고요. 이제 소설에서 나오는 건 왕궁에 가까울수록 이제 소음과 가까운 그런 음악이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한 음악을 깔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식에 관한 문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전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왕궁 올라가면은 이쪽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전망대처럼 이런 전체적인 저희가 연출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경관에 대한 조성이 있고, 뭐 이쪽도 이제 상류층에 관한 이야기들로 그 상류층 저택이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왕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 라피ュ타가 왜 떠다니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오는 공간인데, 이 라피ュ타는 실제로 왕국 가운데 지하에 자석이 있어서 그 자석을 활용해서 떠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요. 이쪽에서도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안 나오네. 그래서 저희 공간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에 그냥 귀엽게 이벤트 공간 하나 조성해서 이제 라피ュ타에 관련된 사파라든가 저희 평면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조성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M 디자인에서 지금 대학생 인턴으로 발표를 하게 된 이윤서입니다. 저희는 유관순 열사의 가상 추모 공간을 제작하였는데요. 본 공간은 유관순 열사 추모 묘역인 서울 왕우리 공원으로 BIM의 사실적 기술과 메타버스의 가상 기술을 융합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로블록스를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가 참고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열사의 묘소는 합작물 형태로 형기색에 방치되어 있었다가 작년 100주년 행사 때 복원을 통하여 매년 가을 추모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에 많은 인원의 참여를 고려해 메타버스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았습니다. 메타버스는 창의적 공간이긴 하지만 현실을 다루는 조경의 입장에서는 게임 제작자는 차별화되는 사실성을 더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부분을 반영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로블록스로 이제 조성한 왕우리 공원의 정문 진입구를 지나요. 지금은 삼거리에 29인 유공자 안내판을 거친 상태인데요.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29인 요소 추모 공간 연약도입니다. 이번 공간은 열사를 모신 추모 공간으로 이어지는데요. 가상 공간인 만큼 이제 영상과 하고 싶은 멘트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곳은 이제 실제 유관순 열사의 묘지를 똑같이 서식화 구현시켰던 공간입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로 사실적 공간을 조성한 이유는 의미 있는 공간의 기억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는 이제 개개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공간의 형태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조경 분야에서도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사람들이 즐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스노우 캐슬 비욘드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눈으로 덮인 공간과 어떤 얼음성의 이미지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상상을 좀 구체적으로 실현을 하고 싶었어요. 또한 단순히 겨울의 눈과 얼음성, 그냥 거기에서 그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음성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런 일반적인 이미지를 넘어서 정말로 그 세계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주제가 스노우캐슬 비욘드 익스펙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눈과 얼음의 공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사진처럼 초겨울의 모습, 한겨울의 모습, 그리고 겨울과 봄의 경계까지 겨울 내에서도 다양한 계절적인 분위기를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음성, 크리스탈 안의 장미, 그리고 초현실적인 지형으로 어떤 신비로운 공간도 조성해봤습니다. 공간은 크게 얼음성에 있는 메인 공간, 마을 공간, 눈의 축제 공간, 겨울 정원 공간, 겨울 숲 공간으로 크게는 이제 5개로 구성이 됩니다. 각 요소마다의 개성과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현재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있는 지형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세계 조화와 공간의 유기적인 배치, 그리고 동선 등을 고려했습니다. 로블록스가 이제 이식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지형을 가져가서 어떤 장르의 게임이든 이용할 수 있게 내부적인 오브젝트 충돌까지도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잠시만요. 처음 버전으로 안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에 정원의 미래 가치 구현으로 메타버스 조경 공모전에 참여한 메타버스 팀 발표자 김형섭입니다. 저희 팀이 작품을 만든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70%는 바다입니다. 이는 해양 공간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해양 개발 사업으로 바다 경관 및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상, 수중, 바다 사막화의 생태계 회복 및 해양 경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도 해안 경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가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한다면 경관 계획에서 좀 더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로블록스를 비롯한 메타버스 세상에서 경관 계획, 조경 공간 구성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싶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추진 중인 사업에 기반하여 가상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작품의 전체적인 맵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해양정원은 대규모이지만 로블록스에서 이를 전부 다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저희 팀은 9개 정도의 소재로 소규모의 해양정원을 구상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범례가 9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인공식물섬, 두 번째가 해저정원 위치, 세 번째가 모래톱, 네 번째가 인공암초, 다섯 번째가 염전, 여섯 번째가 해양 심층수 농경지, 일곱 번째가 해양숲, 여덟 번째가 산책로, 아홉 번째 포토존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해양정원을 만들면서 자연성 높은 파노라믹한 경관 조성, 그리고 신기술 도입, 활용한 생태 환경적인 공간, 그리고 인간과 환경, 동물의 건강 모두를 생각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네, 잠시. 혹시 지금 들리시나요? 예, 지금 목소리 들려요. 근데 화면은 지금 잘 안 보이고 있고요. 예. 이게 그 영상을 공유하면은 꺼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군요. 예. 아직 로블록스가 아직은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거?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맵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빠르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모르고 앉아있으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이동하면 되고, 지금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조절하면 줌 및 줌아웃이 됩니다. 이를 통해 맵도 안 헤매며 이동 가능할 수 있고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맵 중간중간 저렇게 화살표가 있어서 이를 따라 이동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변과 주변의 휴식 공간을 구경하시다가 바다로 들어가서 해저 정원을 봐도 되고 포토존으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텔레포트 이동법입니다. 이렇게 발판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총 4개로 지금 이 오른쪽 위에 보이는 곳에 표시되어 보라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해변, 포토존, 농경지, 해양숲으로 로테이션으로 반복하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쿨타임은 2초입니다. 2초 안에 발판으로 나와주시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텔레포트를 타고 이동하면 포토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텔레포트를 타고 여기서 아름다운 해양 경관을 관찰하고 멀리 보이는 물범과 ELDR 인공식물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LDR은 저희 연구실 로고입니다. 점프 뛰면 이렇게 수중 정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정원 구경 후 헤엄쳐서 끝에 보이는 ELDR 인공식물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중 정원과 인공식물섬은 수질 정화와 야생 생물 휴식처 조성을 위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모래톱으로 헤엄쳐서 이동합니다. 모래톱은 뒤에 보여드릴 인공암초와 함께 점박이 물범의 서식처입니다.
추가로 점박이 물범은 법정 보호종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입니다. 점박이 물범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래톱이 보았으면 점박이 물범의 또 다른 서식처인 인공암초로 가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헤엄칠 때 팁을 드리면 이렇게 수면에서 헤엄치면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애들이 쉬고 있으니까 이곳에서는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렉이 걸려서 지금 이게 머리가 사라졌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은 육지로 헤엄쳐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육지로 염전으로 이동할 건데 점박이 물범과 인사하면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염전을 봤으면은 다음은 해양 침충수로 농경지로 이동해서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구역은 신기술을 활용한 생태 환경적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농경지에서 해양 침충수를 통해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도 먹어보진 못했지만 여기서 재배한 식물 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구경을 다 하셨으면 해양 침충수 농경지 근처에 텔레포트가 있는데 이를 통해 해양 숲 쪽을 꽃을 구경하셔도 되고 아니면 산책로로 가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텔레포트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숲은 나무가 주는 다양한 생태적 서비스를 생각하며 구성했습니다. 지금 렉이 걸려서 해양숲이 수정했는데 변경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꽃을 관찰하면서 산책로를 따라 걸으셔도 되고 나무들을 보려면 언덕 위로 올라가서 보셔도 됩니다. 네, 저희 팀은 이렇게 해양정원의 미래 가치를 구현해봤습니다. 파노라미카 회복력이 있는 경관, 환경, 인간, 동물, 건강이 모두 증진되는 자연성 높은 해양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사람들에게 생태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프로팀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미래 조경의 비전과 창의성, 그리고 두 번째는 조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경이란 분야를 알려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만족시키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해저 도시와 도심 속 바람길 숲을 작품 내에 구현해봤습니다. 해저 도시의 경우 미래 조경은 육지가 아닌 바다 아래까지 영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해저 안에 도시와 공원을 조성해봤고 해저 도시 돔 밖의 풍경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바람길 숲을 조성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경이라는 분야를 안 지 얼마 안 된 일반인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조경 전문인이 아닌 저희들은 조경이라는 것이 도심 속에 녹지를 이루거나 자연과 조형물을 이용해서 쾌적한 생활 공간을 이루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공모전에 참여하여 조경이라는 분야에 좀 더 공부하게 되었고, 조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훌륭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 속의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경의 이러한 기능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조경의 환경적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도심 속 바람길 숲을 조성해봤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시연을 통하여 저희 작품을 게임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닷속 게임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중앙에 돔이 보입니다. 돔 내부에 해저 도시를 구성하였고 외부에는 수중 암벽, 해양 생물들 그리고 화면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화면 바람길 숲이 죄송합니다. 좀 보이고 있어서요. 예. 네,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바닷속 게임 화면인데요. 보시면 중앙에 돔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부에 수중 암벽, 해양 생물들, 고래나 물고기떼 이런 해양 생물들이 보이고요. 또 왼쪽에 보면은 고대 그리스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민트색 터널이 보이는데요. 지상과 해저 도시를 이어주는 터널입니다. 열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서 해저 도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해저로 가는 터널이고요. 열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은 열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민트색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해저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해저 조경을 볼 수 있고요.
해저도시 2층 라운지입니다. 이 사람들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문 밖을 보면 해저 암벽과 고래, 가오리 등 이런 해양 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서 해저도시 1층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해저도시 1층은 도시와 공원을 조성하였고, 문 밖에 물고기들과 산호초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대편은 해저 아래에 잠긴 고대 조형물들을 볼 수 있게 배치를 해놨고요. 이번에는 지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끊기시나요? 저는 끊기진 않는데. 괜찮습니다. 예. 예. 아,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바다 조경을 또 볼 수 있고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트를 타고 지상으로 이동하여 바람 1숲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위에 바람길 숲이라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면은 바람길 숲에 도착을 했고요. 이 현대적인 건물을 배치해서 작은 도시를 표현했고, 그 안에 공원과 바람길 숲을 조성해봤습니다. 지금 시간상 시간대 못 보여드린 재밌는 요소가 많으니까 한 번씩 구경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UFO 팀이고요. 저희 조는 미래 지구를 떠날 인류를 생각하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프로젝트도 실행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우주 여행이나 우주로의 이주가 먼 미래 같지만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의 우주 여행이 가능한 세상을 생각하며 우주로 이주하는 인류가 만날 상황을 생각하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저희가 아까 써드린 이 작품 설명은 스토리가 조금 암울하긴 하지만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지구를 위해 살 곳을 위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의 생각,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작품 제목을 시작이라고 지었고요. 이 시작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구에서 떠나는 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공간을 만들 때 지구와 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뭔가 지구의 법칙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한번 미친 생각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여기저기 한번 손을 봐봤습니다. 그래서 초록잎이 아닌 새파란 잎이 달린 나무가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큰 꽃이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 둥둥 떠다니는 물방울이나 지형이 있으면 어떨까? 언덕에 돌이나 흙이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작업물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시연 영상만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구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했고, 이제 플레이어 시점에서 배경이 어떻게 보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주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에서 직접 주변을 둘러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또 그 안에 있는 현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지형들을 뛰어다니면서 또 주변을 바라보는 건 어떤 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넣어봤고요.
네. 또 이런 공중에 떠다니는 물방울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헤엄도 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새롭게 주려고 조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다니는 물방울 속에 직접 들어가서 주변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 물이 넘치는 언덕을 이렇게 헤엄쳐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영상을 몇 가지만 준비해 봤고요. 추후에 오픈이 되면 한 번씩 놀러 오셔서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조 오슬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메타버스 세계를 구상할 때 조원들이랑 같이 욕심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실에선 불가능한 경관을 연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한 마을 가운데 콩나물이 솟아올라 메타버스 속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저는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맵 로딩이 좀 덜 됐는데, 이 세상 좀 주거 형태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운하우스를 모티브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치안과 소음 등을 막아주는 주거 형태를 모티브로 친밀감을 좀 줄 수 있게 저희가 이 메타버스적 현실 세계를 구상을 해봤습니다. 로블록스라는 쉬운 샌드박스류 게임에서 이용하는 연령층이 좀 낮은 편이기에 익숙한 컨텐츠로 다가가면 의미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콩나물을 탈 수 있게 스크립트를 제가 해놨습니다. 콩나무 위쪽에 행성에 진입하게 되면 옆으로 뒤집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이어서 더 타보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늘 일상에서 보던 우리의 시야와 좀 다른 느낌을 줘서 메타버스만의 느낌을 더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위쪽에 구름이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 숲이 있었어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색다른 관측적인 시야로 이제 오히려 반대적인 시야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위쪽에는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나 이제 시간이 멈춰서 멈춘 형태로 경관을 저희는 연출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도 원래 꽃이 이제 작고 교목이 커야 되는데 정반대적인 세상을 연출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원래 이쪽 세 개만의 NPC를 구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주 좀 많이 부족해서 연출은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형태입니다.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으면 밑에 행성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저희 조는 이제 기존의 메타버스 속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컨텐츠를 구상해왔습니다. 이상 오슬로조 마치겠습니다. 사실 가장 멀리서 오신 분이 계세요. 터키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김욱환 교수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쪽 분야는 사실 김욱환 교수님 좀 전문 분야세요.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스탄불 공과대학에서 지금 조경학과 교수로 있는 김욱환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영역이 가상 공간에서의 설계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쪽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쵸, 조경에서 VR이라든가 이런 걸 시뮬레이션 툴로 쓰는 방향성은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메타버스라든가 가상 공간을 조경해 또 설계 영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오피셜하게는 이게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 듯 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모로 참 의미가 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이런 참여 덕분에
어떻게든 잘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해당 이렇게 가상공간 설계에 대해서 정형적으로 딱 뭔가 나온 이론이라던가 방법 같은 게 아직 찾아보기 힘든 만큼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셨음을 충분히 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마음에 썩 든다던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국조경학회도 이런 식으로 또 행사를 또 주관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여러모로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요. 되게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혹시 안명준 대표님 계신가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해주실 의견 좀 있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화면은 계속 봤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네, 예전에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포토샵이 설계에 활용되기 시작하던 시점이 생각이 났어요. 97년도, 98년도 그 시점인데 그때도 이렇게 좀 약간 어수선하면서도 뭔가 좀 희망이 보이고 뭔가 좀 새로운 게 표현되는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고무적이고요. 위원회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인데 너무 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좀 다행이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 사무소를 열 때 모토로 삼았던 게 뭐냐면 화성에다 가든을 만들자였어요. 그 정도의 테크놀로지를 조경에서도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었고 농담 삼아서 화성에다 만들지 못하면 이 화성시에라도 정원 만들겠다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런 기술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작 단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좀 위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보면서 물론 이제 가상 세계가 엄밀하게 따지면 가상 세계의 의미 자체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현실에 효과를 준다는 측면이 가상인 것이지 완전히 우리가 꿈을 펼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버추얼의 의미가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작용하는 이것들이 전문가로서의 조경가들에게 또는 조경업에게 과연 어떤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조경가들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식재를 한다거나 조경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 도시재생이나 마을 사업들 같은 거 주민들하고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설계안들이 주민들에게 나오거든요. 그 설계가들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과연 조경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약간의 충격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만 그 표현이라든가 이제 메타버스 환경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좀 더 발전하면 분명히 그 디테일들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는 시점 별로 짧아질 거고요. 그거를 조경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는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냥 말씀으로만 메타버스 환경들을 고민해야 된다. 디지털 트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학교 차원에서 보여주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좀 전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조경에서도.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는 눈이 막 쳐져 있는데 하시고 좀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알파고가 대단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서 이제 충격적이지만 결국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지금도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했었던 것을 아마 우리 참가자분들께서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참가자분들 혹시 의견 좀 있으신가요? 소감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소감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그 랜딘의 김승수이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교내에서 이제 가상공간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자주 했었는데 사실 이게 교내에서 진행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저 말고의 다른 작품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에서 조금 놀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작품 많이 보면서 느낀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재밌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죄송스럽고요. 혹시 또 이렇게 소감이나 의견 좀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 시연이, 대연이 아까 다 못 나와서 좀 제가 너무 미안하고요. 혹시 의견 있어요? 마이크가 지금 사실 원활치 않은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분 의견 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스러움이 많으시군요.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민 박사님 혹시 또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마무리 멘트라기보단 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시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과 도전에 정말 큰 박수 드리고 뭐 저희가 시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평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의 그 조그마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아주 약간의 표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대로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정도로 하지만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그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재민 교수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거의 뭐 2주 정도에 이 정도로 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상 부분도 최대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좀 고민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또 어떻게 결과로 보여줄까 해서 사실 NFT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NFT 만들고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디자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고민해서 그건 좀 나중에 여러분들 좀 또 다른 형태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저희가 메타버스, 기존의 공모전이랑 좀 다르게, 그러니까 기존 공모전을 해보면 어떤 틀 안에 있고, 틀 안에서 뭔가를 맞춰보자는 했다면 저희는 그냥 목표 없이 흘러가면서 과연 무엇이 나타나고 그 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타 웨비나에서 이거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더니 그 메타버스 관련된 업체에서 그런 토론회였는데, 그 사회자가 물어보더래요. 이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 벤처에서 대표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내가 해도 사실 답은 모른다. 뭐가 될지 모른다예요, 결론은. 대신, 다만 미래는 분명히 다가올 것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아까 김익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경 분야에 첫 발을 떼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경으로 만난 메타버스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